台湾인 백조미와 대만의 사위 최세훈입니다.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안녕하세요. 대비도크 최세훈. 백조미입니다. 최 교수님, 네. 우리 얼마 전에도 같이 녹음하면서 서로들 막 코맹맹이 소리 나는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같은 때는 아니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좀 아플 때도 있죠, 그죠? 그럼요. 저 그래서 가장 많이 보는 게 뭐 머리가 아프다던가 아니면은 어디 너무 운동을 많이 해서 어디 근육통이라든가 네. 그거 외에 진짜 감기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오늘 갑자기 뭐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어디로 먼저 달려갑니까? 저라면 약국부터 뛰어갑니다. 타이완에서는 만약에 지금 감기가 걸렸다. 아니면은 내가 조금 어디가 좀 불편하다 그러면 네. 무조건 병원에 가요. 병원부터 가요. 그죠? 무조건 병원. 한국에서의 병원과 약국은 사실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의약분업이라는 것이 이제 9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두 가지가 완전히 별개로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네네네. 그게 완전히 확립이 됐고요. 네. 병원 안에서 약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어요. 네. 근데 대만에서는 병원에 가서 의사 만나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그다음에 거기서 바로 약까지 받아오잖아요. 네. 이게 투약하는 그 곳이 또 네. 따로 있는데 네. 이거는 병원 내에서 경영하는 것 같지만 이 약사는 또 따로예요. 그렇죠. 그거 외에는 분명 여기에서 의사가 먼저 진료를 했는데 네. 클리닉 같으면 좀 작은 데잖아요. 그죠? 네네네. 개인 병원. 그러면 그 병원에서 보고 이걸 뭐 사인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 약을 하십시오 해서 이렇게 주면은 네. 밖에 나가서 네. 그 약을 받으면 되는데 그 약은 당연히 네. 돈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오늘 내가 진료받은 그 안에 네, 포함이 포함이 되어 돼서. 있거든요. 그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진료비는 따로 내고 그다음에 약 사는 비는 또 따로 내야 되거든요. 그건 제가 몰랐네요. 그러니까 비싸져요, 약이. 우리는 그게 포함이 네. 돼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서 우리에게는 오히려 약국에 가서 나 어디 아파요. 약 지어주세요. 보다도 네. 진료소 가는 게 훨씬 더 좋고 또 한 가지는 어디 아프니까 의사를 보는 게 당연하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그 믿음이 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타이완의 특징인데 그렇죠. 한국은 좀 달라요. 그죠? 한국은 일단은 약국을 가는 게 제일 편한 이유가 의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요? 대만- 한국에 의사가 많지 않다니 여기 말이. 우리 지난 정부에서도 네. 대단한 갈등이 벌어졌잖아요. 사회적 갈등이 벌어진 것이 이 인구 대비 의사 숫자가 너무 적어서 이 선진국 치고는 의료 접근성이 너무 낮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네. 두 번째는 의사를 만나서 진료를 받는 데까지 걸리는 대기 시간 그리고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를 좀 늘리자 혹은 공공보건의를 늘리자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네네네. 근데 이제 굉장한 사회적 갈등이 벌어져서 결국은 이제 실패하게 됐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보면 대만 되게 부러워요. 왜요? 뭐냐면 어디가? 왜냐면 웬만한 큰 길 네. 근처에는 약국이 쫙 있잖아요. 그리고 의사들도 쫙 있잖아요. 혹시 타이완에 약국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한국이 글쎄요. 더 많을 것 같은데 느낌은. 약국은 비슷한 숫자일 수도 있겠죠, 아마. 한국은 5천만인 거잖아요. 물론 네. 5천만 넘고 우리는 네. 2,400이 안 되고 2,350 정도 되는데 네. 우리 약국 수가 좀 더 올라가서 2023년 말인데 약국 수가 1,500개 정도? 1,500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이 영남지방이라고 하는 경상남북도 있잖아요. 네. 이 경상도 안에 약국이 10,000개 있다 생각하면 이거 너무 많지 하긴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만 크기가 그만하니까. 크기와 인구가 비슷할 거예요, 아마. 네. 게다가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산간 지역이 70%잖아요. 그걸 빼고 한번 사람이 살지 생각하면 않는 얼마나 지역을 빼면. 많은데 약이. 맞습니다. 저는 그 수치, 왜냐면 이건 네. 확실한 수치거든요. 네. 이게 말이 되냐? 왜 이렇게 약국이 많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저기 건물 하나, 약국 하나 건너 하나 약국이 있고요. 근데- 병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드라마에는 약국이 안 나오네요. 한국처럼. 음. 그런데 제가 왜 오늘 이 주제를 가져왔냐면요. 네. 너무 재밌었던 게 네. 한국으로 여행을 갔던 타이완인들이 네. 약국에 가서 뭘 많이 사와요. 네. 그런데 제가 또 마침 3월 하순에 한국의 약국의 약사님하고 약국 직원님이신데 타이완 손님들 많이 보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중국어도 네. 잘하고. 네.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도대체 한국 약국에서 뭘 파는데 이렇게 갑니까? 이 사람들이 다 아픈 건 아닐 텐데요. 네. 라고 하니까
기초 화장품 비슷한 무슨 뭐 피부에 좋은 이런 걸 그렇죠. 판다고요. 네. 그래서 저는 타이완은 그게 없거든요. 한국에도 그게 없었어요. 그런 문화가 과거에는. 그러면 말 약국에 그대로 왜 갑니까? 약국은 조제약을 받는 전문 의약품을 받는 그런 곳이었고요. 네. 보통 병원 옆에 약국이 하나 있으니까 거기 가서 피로회복제 같은 거 하나 드시거나 아니면 약 받거나 아니면 장기 복용해야 되는 약 같은 걸 받으시러 다녔는데 이게 해외여행이 좀 자율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유럽이나 일본을 다니면서 유럽식, 특히 프랑스식 파마시스트가 있는 파마시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프랑스의 파마시는 당연히 전문 의약품도 받지만 이 피부 관리하는 그런 피부 연고도 같이 받거든요. 그러면은 한국의 그 약국이 네. 타이완의 코스메드 또는 왓슨스 비슷한 그렇죠. 건가요? 예, 그런 식으로 프랑스나 혹은 일본에도 슈퍼드럭 같은 그런 식으로 굉장히 약도 많이 팔고 또 동시에 거기서 이제 피부 화장품 같은 걸 파는 그런 곳들이 같이 생기면서 일종의 이게 뭐랄까 사람의 웰빙을 치료해주는 그런 공간이 됐어요. 이거는 제가 상상을 못했어요. 그건 네. 왜냐면은 타이완인의 개념에서 코스메드하고 왓슨스 이게 그 안에 약도 있긴 하지만 네. 조제는 안 합니다. 네. 약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혹시 뭐 물어보면은 이거 하세요. 이거 드시면 좋습니다. 이런 건 하지만 거기서 직접 뭐 제조해 주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에게 있어서는 슈퍼마켓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전혀 약하고는 관련이 그 안에 없는 과자도 느낌. 팔고요. 라면도 팔고 다 팝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데 한국 약국에서는 그런 거 팔 리는 없잖아요. 그런 건 안 팔아요. 그죠? 아직도 한국의 약국은 뭐랄까 전문가의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래야 사람들이 믿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화장품, 뭐 기초 화장품 비슷한 거, 보습이라든지 맞습니다. 아니면은 뭐 트러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걸 약국에서 판다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타이완은 아직까지도 그거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한국은 대만과 기후 차이가 굉장히 네. 크게 나죠. 예를 그렇죠. 들면 특히 겨울이 되면 아주 차갑고 그 강한 바람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되게 심해요. 네. 그 여름에는 어린아이들이 아토피가 있죠. 이와이싱이라고 하죠. 네. 이외신 피부에. 네, 그렇죠. 그게 있어서 아이들이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려서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약이 필요하고 겨울에는 보습제가 필요하고 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도 같이 팔긴 하는데 여전히 한국에서의 약국이라고 하면 어딘가 모르게 전문적인 느낌이 나는 또 그래야 사람들이 신뢰하는 곳이 돼서요. 그렇죠. 네. 신뢰하는 곳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 방송 끝으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옛날 약국은 아무래도 독립적인 걸 거예요. 다시 네. 말해서 집 주변에 골목 어디에 이 약국에 있는데 네. 거기에 약사님이 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 동네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신 분 뭐 이런 게 대부분인데 네. 타이완에서도 아직까지도 거의 80%, 70몇 프로, 그러니까 거의 80%는 독립적인 거예요. 네. 원래 있는 이제 동네 약국. 하지만 그 외에 20%가 조금 넘는 거는 연쇄점입니다. 아하. 최근에 그게 늘어나기 시작한 게 그렇군요. 타이완에서도 약국을 찾는 사람은 있지만 네. 어디 아파요 하면서 약국 간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제 네. 개인적으로는 네. 대만에 와서 살면서 굉장히 좀 문화 차이를 크게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약을 구매하는 문화인데요. 네. 한국에서는 친구나 아니면 자기의 연인을 위해서 약을 대신 사주는 문화가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그 상대방을 생각해서 사줬다고 네. 생각을 하지만 그게 네. 꼭 맞지는 않을 그거 수 사실 있죠. 큰일 그죠? 날 일인데 한국에선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친구가 감기에 걸리면 자신의 정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감기약과 쌍화탕을 사서 줍니다. 드라마에서 그거 자주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걸 받으면 갑자기 심쿵하면서 이제 사랑에 빠지는 거죠. 타이완은 그게 없어요.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상한 문화예요. 네. 무슨 증상인 줄 알고 남한테 약을 막 사주나요? 원래 그 의도는 상대방을 생각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산 그렇죠. 거지만 네. 그게 오히려는 약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네. 전 그 생각인데. 약은 약사에게, 에이. 병은 의사에게 가야 네네네, 됩니다. 아주 좋은 구호입니다. 오늘 이 슬로건 이제 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할게요. 아무래도 타이완에 약국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든지 수요가 있어야 네. 그게 공급이 됩니다. 맞습니다. 왠지 아시죠? 노령화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두 내내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끝마칩니다. 진행의 최세훈 백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